보령, 서산, 당진 등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에 농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충남의 젖줄 보령댐. 그러나 2017년은 보령댐에 찾아온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해였습니다. 작년, 재작년 요 물밑이 다 드러나갖고 바닥이 갈라지고 또 뭐 조개 폐사돼 있고 뭐 물고기도 드러나고 그때는 참 아찔했었죠. 충남의 유일한 다목적 보령댐을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은 건 다름 아닌 가뭄. 바닥은 바싹 말라 사막을 연상케 합니다. 아이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작년에 하도 힘들어. 완전히 전쟁했어요. 물이 없었어. 농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말로 묻죠.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저수지는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저수율은 계속 떨어져 10.6%를 기록해 저수지와 하천의 물고기와 조개류까지 살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보령댐의 저수율을 살펴보면 2014년 45%, 2016년 24%, 2017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8.4%를 기록합니다. 저기 빨간색 그 삼각형, 역삼각형 저까지가 이제 물이 차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예년 같으면 지금 키높이까지 물이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충남 서북부 지역을 재앙으로 내몬 지난 4년 동안의 가뭄은 일제강점기 이후 8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 2013년까지는 연평균 강수량을 윗돌다가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 연속 연평균 강수량 1300mm에 현저히 못 미쳤습니다. 지난 4년간 극심한 가뭄 대란을 겪었던 보령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더욱 심각했는데요. 2015년 785mm, 2017년 856mm에 불과해 전국 강수량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단연 가뭄은 저희가 이때까지 설계를 해왔던 그런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되거든요. 저희는 이때까지 어떤 가정하에서 설계를 했냐 하면 가뭄이 든다 하더라도 물 부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여름철을 지나면 그런 시설물들의 물 그릇에 물이 다 가득 찬다는 가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연 가뭄이 되면 1년이 지나도 다시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우려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단연 가뭄이 심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래 갈 거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3, 4년에 걸쳐 계속되는 가뭄을 단연 가뭄 혹은 대가뭄이라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는 해마다 심해지는 가뭄과 폭염에 대비하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벼는 평균 22도의 온도와 적절한 양의 물이 공급돼야만 제대로 성장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뭄과 폭염이 극심했던 올해 같은 경우 벼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런 거 보시면 알이 없어요. 되게 푹신푹신하다고. 땅땅해야 되는데 그 바로 밑에 것만 봐도 이게 땅땅한데 요거는 알이 없어요. 불임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를 입은 거예요. 병 피해가 아니라 이런 오래 더운 거에 피해를 입은 거죠. 아, 이런 거 새카만 거야? 그렇지, 그런 것들이 지금. 가뭄이나 폭염은 벼 성장에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키가 자라지 않거나 말라 죽기도 하며 제대로 된 알곡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죠. 단연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식량 위기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벼 품종 개발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폭염이다 그러면 34도, 35도 정도만 돼도 굉장한 폭염이라고 그러고 열대야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온도가 됐을 때는 습하기 때문에 가뭄이 들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가뭄은 봄철이나 가을철 가뭄만 우리가 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폭염에 의해서 여름철 가뭄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올해 우리나라는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과 마른 장마를 경험했는데요.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는 현상, 이른바 마른 장마를 전문가들은 이번 가뭄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마 기간 평균 강수량은 356mm. 그러나 2014년 146mm로 평균 강수량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마른 장마가 시작된 후 2017년까지 마른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본 기상청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2075년도에 한반도의 그 이산화탄소가 2배가 됐을 경우에 장마전선이 오키나와와 상해까지만 걸쳐서 더 이상 북상을 못하는, 이렇게 되면은 비가 와야 될 장마 시기에 비가 안 오게 되고요. 지금 마른 장마가 더 심해져서 우리나라의 강우량은 상당히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몽고, 중국 또 북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사막화 현상, 이런 것이 더 심해지고 그것이 한반도 전체에 퍼질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장마라는 두 글자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장렬하는 태양과 기약 없는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마른 장마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은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던 곳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이곳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적인 대가뭄 때문이었습니다. 기후변화의 특징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클 때는 폭망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전략을 짜야 되고 물그릇이 커져야 되고요. 커질 수가 없다면은 여러 군데에다가 분산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과 마찬가지인데, 물은 부자지간에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 모내기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선조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건 다름 아닌 물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물 확보는 우리가 앞으로 이뤄야 할 과제일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의 둔벙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상당히 저는 지혜롭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그 둔벙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비상가뭄에 대비했던 그런 철학이 이제 다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기후변화 시대에 저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그런 전문 용어로 이런 거를 수원 다변화라고 하는데, 둔벙도 수원 다변화의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도에는 지난 20년간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김병철 씨가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논을 보기 위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의 논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논 주변을 따라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을 심을 수 있었던 건 논의 10분의 1을 둔벙으로 내놓았기에 가능했던 것. 병철 씨는 총 9,000평의 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논을 5필지로 나눠 각각의 10분의 1만큼 논 주변에 1m 깊이의 둔벙을 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둔벙들 덕분에 지난 20년 동안 물 걱정 없이 벼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죠. 괜한 논, 좋은 논을 갖다가 10분의 1을 파갖고 둔벙만 나눴으니 벌써 소득이 10분의 1이 줄어들 것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호주에서 농사
치는 사람 견학을 한번 갔었는데, 쌀농사 짓는 사람 견학을 한번 갔었는데, 여기서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뭐요? 그러니까 물값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물을 아껴서 쓰는 물고 그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나름 개량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자기가 가진 독특한 기술이다 이 말이요. 우리나라는 물 천지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 물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날이 금방 올 거라는 얘기지. 영철 씨의 둔벙은 5개이나 엄밀히 말하면 1개입니다. 상류에 있는 커다란 둔벙의 물은 윗논을 적시고 자연스럽게 흘러 아랫논을 적셔줍니다. 논과 둔벙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단 한 방울의 물도 낭비되지 않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영철 씨의 10분의 1 둔벙논입니다. 하나 끝났어. 개야 내버려. 세상 사는 재미가 여러 가지예요. 돈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농부는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죠. 하물며 한 나라의 식량 정책은 100년을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병철 씨의 둔벙논이야말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생존 전략일 겁니다. 이곳은 지난 몇 년 동안의 가뭄 속에서 둔벙의 효과를 톡톡히 본 곳입니다. 현대적인 수리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난 후 농민들은 둔벙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독한 가뭄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둔벙을 다시 보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꼭 농업용수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작년 같은 해에 얼체 가물다 보니까 이것으로 품어가지고 더 마를 수 있는 것을 예방을 하고 농사를 그래도 작년에 무난히 지었어요. 제가 농사 짓고 있는 이 부근 이쪽은 그래도 이걸 혜택을 많이 받고 다른 논보다는 결실도 좋고 그래서 인자는 이 둔벙 애찬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해남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역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100여 개의 둔벙이 조성됐습니다. 물이 부족해 벼농사가 어려웠던 신안군 같은 섬 지역과 해남, 강진, 고흥 등 주로 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친환경 둔벙이 조성되었는데요. 이는 일찌감치 지자체와 농민들이 가뭄의 위험성과 둔벙의 경제성의 인식을 함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출되는 것이나 아니면은 물이 어디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자리를 정해서 둔벙을 팠는데 작년, 재작년 그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둔벙이 그 용수원 제공하는 기능을 많이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지금 폭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가뭄이 되게 된다면은 이 둔벙을 아무래도 더 개설해가지고 용선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하늘의 도움 없이는 풍년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벼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일컬어 하늘과의 동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머지않아 벼농사를 일컬어 둔벙과의 동업이라고 말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뭄의 빈도라든지 가뭄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빈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증가하면 증가했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같이 가뭄이 들지 않았던 이런 충남 서해 지역 이런 곳에 새로운 가뭄 현상을 저희가 겪고 있고
그런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또 수원 다변화를 통해서 둔벙과 같은 것들이 더더욱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물그릇에만 의존했던 지난 반세기. 하지만 더욱 극심해지는 기후변화로 댐의 경제학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은 물그릇 둔벙. 이제 둔벙의 경제학으로 기후변화의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